오늘은 세 번째 법원과 헌법재판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두 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가요. 삼겹살이 있는 오도독뼈를 발라내고 주셔야죠. 먹다가 이가 부러졌잖아요.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났어요. 다른 고깃집도 오도독뼈를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해요. 그러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식당이 제공한 고기의 오도독뼈가 특별히 크거나 단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났네요. 그 나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라고 땡땡시 교육청이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불만 가득하네요. 왜 학원 문을 밤 10시에 닫아야 하지? 학원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데 말이야.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네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땡땡시 조례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자습 능력 향상,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이 두 그림을 보고 우리 질문에 한번 답해 볼게요. 가해 사례처럼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해결해 주는 곳은 어딘가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돼서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딜 찾아가면 될까요? 네, 바로 법원이겠죠. 음, 바로 가와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면 되겠어요. 그럼 나를 볼게요. 나의 사례처럼 국가기관의 행위가, 네, 국가기관은 어떤 행위였어요? 땡땡신 교육청이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한 그 행위.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나의 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이 친구가 생각하나 봐. 이거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판해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얘들아, 기본권, 헌법 이렇게 나오면 어디예요? 바로 헌법재판소죠. 네, 우리 법원 시작하죠. 법원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법 질서가 침해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누구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가라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곳, 담당하는 곳, 바로 사법의 권한을 담당하는 곳, 바로 어디예요? 법원이라는 거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총 몇 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네, 세 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지방법원, 두 번째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마지막 최종 판결해주는 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요, 사법부 최고기관이고요. 최종 재판인 바로 3심 판결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에는요, 우리 장은 얘들아, 짱이잖아, 장. 그쵸? 우두머리. 그 장은 당연히 한 명이겠죠. 그 다음에 대법관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요, 하위 법원으로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에는요, 주로 무엇을 하냐면은요, 2심 사건을 재판해요. 바로 우리는 2심 사건을 항소라고도 표현하지요.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퀴즈로 낼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 고등법원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2심 사건을 재판한다고 했어요. 바로 어떤 거? 1심에서 판결했던, 지방법원에서 판결했던 1심. 그 다음에 가정법원도 1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판결했던 1심.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판결했던 1심. 그 1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 바로 고등법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법원으로 갈게요. 이 지방법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법정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법원이 바로 지방법원이에요. 주로 1심 사건을 재판합니다. 음, 그리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할 건데, 보통은 우리가 지방법원은 1심 사건을 재판한다고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 한 명이 판결한 거 있지. 그거는 이제 1심으로 본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판사 한 명이 판결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항소를 하고 싶어. 이 판결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항소를 하게 돼요. 그때는 지방법원 합의 전원체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한테 판결받은 그 1심에 대한 항소 사건을 어디에서 맡는다? 지방법원에서 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지방법원 하면은 1심 사건을 재판한다라고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한 항소, 두 번째, 2심 사건도 지방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세요.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 다음 거는 얘들아 쉬워. 한번 볼게요. 특허법원이에요. 특허법원은요, 바로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사건을 재판하는 것을 우리는 특허법원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원은요, 1심 재판이 아니라요, 우리는 특허법원, 방금 말했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얘들아. 우리나라는 총 몇 번의 재판, 세 번의 재판, 1심에서는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을 해요. 근데 여기에 내가 불복하겠소 하면 항소를 할 수 있어요. 항소. 이것도 퀴즈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소를 하면 이제 2심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1심에서 단독 판사가 했잖아. 그러면 2심에서는요. 똑같은 지방 법원인데요. 이제는 본원 합의부에서 해요. 네, 합의부는 보통 판사가 3명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방 법원은 주로 1심을 다루지만 2심도 다룹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는 불복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상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상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사건이 조금 중해. 문제가 좀 커. 그랬을 때는 1심부터 합의부에서 시작을 해요. 판사 3명이서 시작을 하는 것이 1심이었다면 거기서 불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갑니다. 우리 법령책에도 한번 볼까요? 1학년 때 했었던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볼게.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뭐니? 네, 우리 바로 헌법이죠.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죠. 그 다음에 헌법은요,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꼭 뭐가 껴있다고? 바로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요, 헌법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바로 법률이 있습니다. 네,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네, 입법부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명령 갑니다. 명령이란 거는요, 이제 법률이란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하면 부령, 행정각부 장관이 하면 장관령,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는요, 정말 그 말대로 그 지방자치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서울시에서 어떤 자치법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조례는요, 서울시에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법원의 기능을 살펴볼게요. 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재판을 하는 곳이죠. 법률을 해석하고요. 그것을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재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법원에서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요.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위헌은 뭐예요? 헌법에 위배됐는지 무엇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어, 바로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에요. 바로 이게 누구한테 있다? 법원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법이 나오잖아요, 얘들아.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어디서 심판하죠? 헌재에서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이렇게 헌법재판소 심판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어디라고요? 바로 법원이라는 거예요. 재판 진행 중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 법원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청할 수 있대요. 어디에다가요? 헌재에다가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은요, 입법부가 만든 그 법률을 사법부가 제청함으로써, 헌재다 제청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명령, 규칙, 이 명령, 아까 누가 만든다고 그랬니? 어디서 만들어? 네,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만든다 했잖아요. 바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 이거잖아요. 명령 규칙이, 이 명령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심사한다? 네, 잠깐만 이렇게 해줄게요. 명령규칙 처분을 누가 심사한다? 바로 대법원에서 심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행정부가 만든 그 명령이나 규칙을 대법원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바로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2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가기관끼리 어떻게 우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입법부는 어떻게 누구를 견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부는요, 바로요, 행정부가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시하는 거, 조사하는 거, 바로 국정감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헌법 질서에 위배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입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고위 공무원을 파면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입법부가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냐면은요, 대법원장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그때 그 동의권을 가지고 있죠. 바로 뭐예요? 사법부를 구성하는 최고의 장인 대법원장,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함으로써 바로 사법부를 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로 갈게요. 행정부는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나 그거 실소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권을 해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요. 또 행정부는요, 사법부를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대법관을 행정부가 임명하잖아요. 임명을 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내리죠. 그거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거, 그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이 법원이요. 이 법원은 어떻게 견제하는가? 바로요. 뭐죠? 입법부가 만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있지는 않는지 심판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입법부를 견제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든다 했죠. 그 명령규칙의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으로 해서 바로 행정부가 만든 명령규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